자, 일단 이 단원이 원과 부채꼴이잖아요. 원과 관련된 게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나온다고 했는데 1학년 때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거기 그림 보면 요 그림 보면 자, 뭐라고 써 있어? 똑같은 사이즈의 자, 반지름 2cm짜리 원 4개가 붙어 있는데 자,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최대한 열심히 한번 그려볼게. 자, 동일한 사이즈의 원이라는 거잖아. 자, 이게 뭐 캔음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위에서 바라보고 했을 때 이거를 끈으로 묶어서 포장을 했대요. 빨간색 띠로 둘러져 있죠. 자, 이제 노란색으로 할게 나는.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최소한의 끈의 길이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겠지. 여기는 이렇게 팽팽하게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 책에 나온 그림이 모든 교재에 다 그렇게 그림이 실제로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문제풀이를 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1학년이다 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휙 하고 넘어가는 게 많아. 무슨 얘기냐? 우리 저번 수요일이었나? 요 그림 기억나죠? 그 앞에 몇 페이지 문제냐면 요 그림 설명할 때 요거 내가 나름 근거를 들어서 왜 이렇게 잘라서 붙일 수 있는지 설명 한번 해줬지. 좀 어려웠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설명된 교재가 내가 못 봤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중학교 1학년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직관적으로 야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잘라서 그냥 붙이면 돼. 이유는 아 몰라 그냥 그렇게 풀어. 그렇게 나와 있어. 진짜 그래. 설명 나와 있는 책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이 그림도 자 보시면 거기 위에 네모 박스에 보시면 잘 돼 있어. 근데 왜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없지. 그래서 항상 이거 외우시되 풀이 방식을 알고 계시되 왜 그렇게 풀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유는 알고 공부하자.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그걸 알려면 어렵진 않아요. 잘 들어. 우리 원과 부채꼴 개념론도 쓴 거 아마 있었을 건데 자 이거 필기할 필요 없다. 원이 있어. 우리가 알듯이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은 지름이라고 이미 알고 있죠. 근데 그곳에서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접선, 할선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할선은 뭐냐면 할자가 한자인데 뚫을 할자예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관역이라 이게 사과라고 생각해봐. 화살을 쐈는데 이게 뚫고 지금 관통한 거야. 이렇게 원 내부를 뚫고 지나가는 선분이나 직선을 할선이라 그러고 그럼 할선은 말이 거창해서 할선이지 두 군데에서 만나요. 근데 접선은 어떠냐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뚫지 않고 그냥 스쳐만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교점이 몇 개냐면 한 개야. 이해만 하면 돼. 몇 개라고요? 교점이 한 개야. 그러면 접선하고 할선하고 봤을 때 자, 접선이 훨씬 중요하거든. 접선하고 세트 메뉴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났죠. 그냥 언뜻 보면 만났으니까 교점 같이 생겼잖아. 근데 그 교점을 접선하고 대상하고 만나는 이 점 하나를 접점이라고 해요. 접선과 원이 만난 교점 줄임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건 수학적인 용어니까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인데 이게 사실 2학년 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이걸 좀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하는 겁니다. 원은 당연히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에 문제풀이 할 때도 얘기했지만 원 관련된 건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풀이 할 때 보조선을 만약에 그려야 되는 상황이면 제일 많이 그리는 건 반지름이라고 그랬지. 맞나요? 그럼 반지름의 뜻은 뭐였어요? 원 위의 점과 원의 중심하고 자 이거는 접점이지만 원 입장에서는 원에 속하는 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의 중심하고 이 원위의 점을 싹 좌대고 연결하면 이게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죠? 이게 반지름의 뜻이거든. 근데 접점하고 연결했잖아. 근데 이제 원리랑 성질이 뭐냐면 접선하고 반지름하고 이루는 각도가 무조건 90도라고 나와 있어. 뭐라고요? 써줄까? 접선과 접점과 연결한 반지름. 뭐 이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반지름이라고 많이 써있는데 90도야. 근데 선생님이 개념 설명하면은 거의 원칙이 항상 증명을 해주거든. 왜 이럴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데 증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얘는 증명을 안 합니다. 이건 내 성격상 그런 건데 선생님이 첫날부터 얘기했잖아. 모든 공식은 증명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공식 쓰면 벌 받는다 그랬죠.
다각형 우리 설명할 때 이 얘기 많이 했지. 왜 꼭지점에 왜 대각선의 개수가 2분의 n 곱하기 n-3인지 이런 말 설명 다 해줬잖아. 그거 할 때 내 얘기 많이 했잖아. 그 공식의 구조에 대한 원리를 모르고 그냥 그거 외워서 푸는 건 정말 공부 못하는 지름길이다. 알았죠? 그러면 똑같아요. 이것도 원래 90도의 이유를 알고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증명을 하라고 한 참뜻은 뭐냐면 습관이고, 습관 중에서도 뭐가 중요한 거야? 그 공식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심화 문제 풀이에 그대로 쓰여. 이건 현실적인 이유야. 얘네가 처음 보는 문제를 풀고 안 풀고는 첫 시작에 뭐가 중요해? 공식에 대한 증명 경험치가 없는 사람은 심화 문제 절대로 못 풀어. 그게 수학이에요. 고등학교는 더 심해요.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이유 뭐라고? 어려운 거 풀기 위해서. 그래서 증명을 다 해드리고 있고 니네도 해야 돼라고 한 건데, 이게 접선과 반지름이 90도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 네이버에 치면 나와. 심지어 나오는데 뭐 기억나면 집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해봐. 있는데 이거 증명 과정이 쓸데기 없는 증명 과정이어서,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굳이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쿨하게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결과만 내어도 되잖아. 그러면은 난 증명이 궁금하다. 찾아봐. 나오는데 재작년까지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럼 하나 알고 넘어갔으면 좋은 건 이제 뭐겠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질이다. 누구랑 누구? 접선 한 점에서 만나는 그분과 반지름을 연결하면 접점하고 연결한 거죠. 100% 몇 도다? 90도다. 자, 이걸 좀 알고 있으시되, 자, 이러면 이걸 저기다 반영만 하면 왜 거기 그림이 13번 유형에 있는 그림에 곧바이로 생겼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각각의 원이 사이즈가 똑같대요.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 잘 봐. 이게 끈이긴 하지만 접선이 어디 있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생각하면 선이잖아. 선인데 이 원하고 얘만 생각해보면 교점이 어디서 형성됐어? 여기 딱 하나 보이지. 이쪽 원 입장에서 봐도 여기 교점이 하나 생겼지. 그럼 이게 자동으로 무슨 점이다? 접점이야. 그럼 내가 방금 알려줬잖아. 접선하고 반지름은 무조건 몇 도라고? 그래. 접점하고 연결하면 그냥 다 90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수직 표시가 되게 된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게 증명을 안 해서 니네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겠지만 뭐라도 돼서 그냥 뺀 거야. 알았죠? 난 필요한 건 안 알려줘요. 절대로. 이게 또 무서운 거야. 알려주면 다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수학이 괜히 어렵겠니?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접선이 있는데 2원하고 한 점, 2원에서 한 점 만났어. 이것도 접선인데 2원하고 여기서 한 점 만났고 2원하고 여기서 한 점 만났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다 뭐가 되는 거야? 접선에 접점하고 접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접점하고 반지름하고 연결을 하는 순간 다 무슨 일이 벌어져? 90도가 된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게 보면은 거기 보면 다 아래가 원의 중심끼리도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랬더니 거기 보면 90도 표시가 여기가 되어 있네요. 이 책은. 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네요. 이건 왜 90도일까? 그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혹시? 복각? 어디 복각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해볼래? 억각 관계는 맞는데 저희가 직각이면 4분의 1 아니에요? 삼각형 그거요? 어디요? 어디가 직각이죠? 저기 여기가 직각이면요? 여기요? 여기요?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애들이 다 혼란에 빠지더라고.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책에 그냥 다 표시돼 있으니까 그냥 90도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야, 여기 90도면 이거 4분원이잖아. 중심각 90도짜리 부채꼴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왜 저게 90도일 거에 대한 생각을 애들이 생각보다는 잘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설명하는 과정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다각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거든. 직사각형이 뭐였는지, 이등변이 뭐였는지, 정삼각형이 뭐였는지, 마름모가 뭐였는지 이런 거 다 하거든? 그거 갖고 설명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써 있어.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개념서도 사실 좀 불친절해. 자, 잘 들어봐봐. 일단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사실 웃긴 거야. 야, 여기 지금 이게 안 구웠을 때
이 원하고 이 원도 한 점에서 여기 만나거든요. 딱 맞다 x. 그럼 이것도 교점이야. 이것도 교점인데 의심스러운 게 뭐야? 내가 지금 자연스럽게 이거 지나가게끔 파란색을 쓱 하고 연결했거든. 응? 그럼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아니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 연결하면 여기 지나가나? 그것도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왜 지나가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을까? 좀 어렵죠. 그렇죠? 잘 보세요.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이해만 해. 원하고 원이 한 점에서 만났다며. 이쪽 원이 잠깐만 없다고 생각해봐. 여기 교점은 살아있어. 그럼 아까 말한 게 접선은 접점하고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얘들아. 그러면 접선이라는 건 접점이랑 세트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접점으로 갖는 접하는 라인이 하나 있겠지. 한 점에서 만나는 무언가 하나 있겠지. 좀 어려워. 잘 들어봐. 이해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접점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빨간색 점은 애시당초 작은 이 두 가지의 원의 교점 아니었습니까?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 이 빨간색은 이 원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이 원위의 점이기도 하겠죠. 괜찮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아까 말한 성질 그대로 한번 써볼래? 접점하고 반지름 연결하면 몇 도라고 그랬어요? 90도라며. 맞지? 근데 옆에 동일한 사이즈의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어. 원의 중심이죠? 얘도 접점이죠? 누구의 접점이야? 이 원과 파란색 접선이 지나가는 접점이란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여기에서 이 접점하고 연결도 몇 도야? 90도겠지. 증명은 안 했지만 그렇다며. 필요 없어요, 증명.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90도가 되네. 자, 그럼 눈에 보이는 거 뭔지 알겠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 번째, 반지름 긋고 반지름을 어디에 걷죠? 우리 원과 원의 교점. 근데 접점이지. 그 접점에 보면 90도가 되는 성질 때문에 이 반지름 두 개가 꺾여 있지 않아. 평평해. 180도잖아. 180도.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접점인데 반지름 긋고 반지름 그으면 여기가 180도야. 90도가 되는 성질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이 뭐야? 원과 원이 만나고 있는 교점, 즉 접점을 반드시 어디를 지나간다? 원과 원끼리 만나는 이 교점도 반드시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90도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모든 게 설명이 되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좀 어렵죠? 자, 그럼 봐봐. 아, 내가 이거 90도 표시 안 했구나. 그럼 동일한 그거 가져가. 네 이름 써있는 거. 그럼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다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파란색 그은 거 이거 하나하나가 반지름인 건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정체는 뭐고 이 부분의 정체는 뭘까요? 직사각형하고 정사각. 네, 정사각형이고 직사각형인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생겨 먹었죠. 이유만 알고 풀자는 얘기지. 정사각형 맞아. 이건 직사각형 맞아. 4분원이어서 4분원인 건 모르잖아. 여기 90도인 거 모르잖아. 직사각형의 뜻을 알고 있어? 뭐예요? 직사각형. 초등학교 때 내가 초등 수업을 안 해서 뭔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공부하나?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니? 맞아요? 그럼 이것도 나와 있니 혹시? 이렇게 변의 길이 같은 것도 나와 있니? 초등학교 때 하니? 내가 알고 있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와 있나? 딱 변의 길이 같다랑 모든 값 90도다까지는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교육과정을 몰라. 그럼 이걸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을까? 애매하죠. 사실은 좀 애매해. 뭐는 나와 있고 뭐는 안 나와 있어. 이거랑 이건 같지. 현주름이잖아. 90도도 두 개 나와 있지. 그럼 부족한 거 뭐야? 여기 90도 안 나와 있지. 그런데 잘 보면 이거랑 이거는 반지름이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우리 확인해 나만 해봅시다. 왜 직사각형이 될까요? 아까 내가 설명할 때 뭐 붙이웠다. 여기 지나가는 접선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 이렇게 기억나요? 아까 잠깐 그렸던 건데 그럼 여기 90도 맞죠? 여기도 당연히 90도 맞죠? 아까 설명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만 보면 뭘까? 모르겠어? 뭔지 알겠니? 요건 아니구나. 동그라미 친 건 길이 같은 건 알겠죠? 편지름이잖아. 근데 90도 90도가 나와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저번에 그 앞에 있는 문제 설명할 때 내가 한번 보여줬던 거랑 비슷한데, 이렇게 자르면 무슨 일을 벌이냐? 직각이동이죠. 맞니? 그럼 여기 45도고 여기 45도지. 직각이동면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도 45도지. 여기도 45도지. 이해만 하면 돼 얘들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돼. 사실은. 그런데 한 번쯤은 좀 보고 넘어갔으면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정사각형이거랑 직사각형이거 쓰는 거는 쓰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아쉬운 건 그래도 한 번은 좀 저래서 직사각형이고 저래서 정사각형이구나. 한 번은 좀 경험을 했으면 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모르면 인생에 지장이 생기나요?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 45도 확인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 90도잖아.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 그러면 90도였는데 90도인 거 알아냈지. 그럼 여기도 90도네. 그럼 아까 그 교재에 있는 여기가 왜 90도인지가 설명이 끝났죠. 이해됐어요? 거기가 덩달아서 이거 뭐가 돼? 정사각형이지. 얘도 직각 이등변이잖아. 길이가 어때? 같죠. 그럼 이런 일이 밑에서도 벌어져. 그래서 다 같아. 자, 그럼 직사각형인 거 맞아요?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변의 길이 같지? 동그라미 하나, 변의 길이 같지?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다 듣네? 맞아요? 그럼 하나 남은 거 뭐 있어? 각이 다 90도예요? 여기 90도인 거 아까 확인했잖아. 그럼 반대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90도야. 그럼 모든 각이 90도인 것도 설명 끝났지. 자, 그러면 이런 일이 하나, 둘, 세 군데 추가적으로 나타나서 다 직사각형이야. 그럼 내부에 있는 건 왜 정사각형이야? 아니 90도인 거 지금 다 확인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요? 맞죠? 그래가지고 막꼭지각에 이어서 다 90도가 되니까 정사각형은 뭐라고 공부했냐? 모든 변 같고 모든 각 같으면 되죠. 모든 각이 같아졌고요. 모든 변이 같나요? 반지름 두 개, 반지름 두 개, 반지름 두 개, 반지름 두 개로 변의 길이가 어때? 다 같잖아. 그냥 이해만 해. 이거 필기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눈으로만 이해하십시오.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그 아까 말한 거 있잖아. 접선하고 접점하고 이렇게 있을 때 반지름하고 요거 90도다. 요것만 좀 적어. 증명은 안 했지만. 요것만 알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거기 나온 그림이 왜 곧바이로 설명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 요거를 이해를 하면은 다음 유형까지 그냥 쭉 다 풀려요 사실은. 자, 근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거 하나 풀고 일단 쉬는 시간 잠깐만 하자. 자, 대표 문제를 풀까? 두 개밖에 없네 문제가. 대표 문제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고 요걸 합시다. 자, 얘는 원이 3개인데요 똑같아. 자, 우리 원리대로 해볼까 보면 동일한 사이즈의 원 3개가 있고 반지름이 3인데 얘도 끈의 길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직사각형이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도 똑같이 해볼래? 끈이 있어. 잘 봐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은 게 원 입장에서 무슨 선인 거예요? 접선이에요. 그럼 접선은 세트 메뉴가 접점이라고 하셨고 반지름을 연결하면 무조건 몇 도다? 90도다라고 방금 얘기한 거지. 그럼 그거를 쭉 다 하는 거야. 여기도 하나 안 했네. 이것도 접선이고요. 접점이 당연히 하나씩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반지름 연결하면 또 90도인 거야. 여기도 90도인 거야.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저쪽에 파란색 그은 게 결국엔 뭐였냐면 원의 중심끼리 연결했는데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아, 요것도 적어놔라. 맞다. 이 파란색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의 결론이 뭐였죠? 원하고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각각의 원의 중심끼리 연결을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두 원이 만나고 있는 접점을 지나간다. 자, 그리고 수학적인 사실이니까 하나, 요 두 개는 좀 알고 있자.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럼 이걸 이미 우리가 학습을 했지. 그럼 이쪽 원하고 이쪽 원 한 점에서 만났는데 원의 중심끼리 연결하면 무조건 지나간단 말이야. 100%야. 공식이야. 얘도 지나가. 얘도 지나가. 그러면 얘가 사실 B 플러스인데 더 쉬워. 왜 그런지 알아? 아까는 변의 길이 같은 건 알았다 쳐도 자, 사각형이 변의 길이가 같으면 무조건 정사각형이야? 말은 못 있잖아. 근데 삼각형은 더 쉬운 게 뭔지 알아? 이거 하나하나가 다 반지름 아니니? 맞죠? 아까 설명했잖아. 세변의 길이가 같은 건 무조건 뭐야? 정삼각형이지. 그래 더 쉬워 이게 원래. 자, 그래서 이때는 내부에 있는 게 정삼각형인 거 확인했고 아까랑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직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까랑 똑같은 거라 설명 안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길이 계산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빨간색이 접선인데요. 끈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휘어있지 않고 그냥 선분이란 말이죠. 그럼 길이를 계산할 땐 내가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한 거는 휘어져 있지. 곡선 부분이야. 근데 아까 요것도 설명했지만 얘도 평평한 부분과 휘어져 있는 부분 나눠져 있는데 끈의 길이 계산할 때는 항상 나눠서 계산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평평한 부분 세 군데랑 쟤는 네 군데지. 휘어져 있는 부분 세 군데. 쟤는 몇 군데야? 네 군데 휘어져 있지. 그래서 휘어져 있는 부분과 평평한 부분을 나눠서 더하기를 하시면 되는데 팁은 뭐겠니? 이래서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야,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 얘도 직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죠. 직사각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 같다면서. 얘도 반지름 두 개고 얘도 반지름 두 개겠지. 그럼 일로 와봐. 얘도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반지름 두 개네? 그럼 얘도 반지름 두 개겠지. 왜? 마주보는 면 같으니까. 얘도 반지름 두 개, 얘도 반지름 두 개니까 평평한 부분은 계산이 겁나 쉬워. 반지름만 계산하면 반지름 몇이었냐? 3이었잖아. 자, 그럼 이거 반지름 3짜리 두 개니까 6cm고 6cm고 6cm겠죠. 계산 따위가 필요 없단 말이야. 자, 평평한 부분은 나눠놓고 사실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휘어져 있는 부분이야. 자,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4분원이었다면 이번엔 몇 도가 되는지만 생각해보면 정삼각형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가 60도고 직사각형인 걸 알기 때문에 90도인 거 괜찮나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구각의 크기는 120도가 되죠. 360도에서 떼면 되잖아.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게 세 군데에서 생겨. 90, 90, 60 90, 90, 60 똑같잖아. 괜찮니? 그래서 120도인 게 세 군데에서 생겨.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부채꼴이 3개가 생겼죠. 이 부채꼴 3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중심각도 똑같고 반지름도 똑같지. 그러면 합동이야 사실. 합동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호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풀이하는 방법은 요거를 하나 계산을 해. 공식 뭐였어? 자, 호의 길이 공식은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 했죠.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반지름 3이니? 맞지? 360도분의 중심각을 해서 이게 총 몇 군데에 있는 거야? 세 군데 있으니까 3배를 해주면 답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한다고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녀석이 세 군데에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거. 참고서 하나 얘기하면 120도짜리 부채꼴 3개를 합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원이죠. 그렇죠. 원이 됩니다. 위에 있는 부채꼴 좌측 하단에 있는 거 우측 하단에 있는 거 합치면 하나의 원이 돼. 근데 이게 얘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 4개도 반지름 같죠? 그리고 중심각이 똑같으니까 4개의 사분원이 합동인데 반지름이 딱 같다 보니까 각각의 호의 길이가 일단 같은 거 맞거든? 근데
휘어져 있는 거 4개를 하나씩 다 더해보면 하나, 둘, 셋, 4개 합치면 그냥 원이 되거든. 그래서 좀 많이 풀어본 애들은 중심각 합치니까 한 바퀴 360도가 되는 걸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그냥 반지름 얼마짜리? 3cm짜리인 원주 계산해도 답이 나오기는 해. 근데 이건 내가 왜 이렇게 안 알려주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휘어져 있는 부분은 중심각 더하면 한 바퀴거든. 중심각 더하면 한 바퀴가 돼, 대부분. 근데 응용심화는 아닌 문제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할 때 이거 합치면 원이야 라는 얘기를 처음에 안 했지. 똑같은 거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하라고 했지 원 하나짜리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중심각이 똑같기 때문에 합동이구나, 똑같은 거 3개 있으니까 곱하기 3 했다라는 논리로 하는 게 제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사실은. 근데 심한 문제는 어떻나요? 그거는 시험 때 밑에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때 가면 중심각의 합이 360도가 아니야. 그럼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 근데 변하지 않는 사실, 90도인 건 심한 문제에도 나와. 왜? 접하는 게 무조건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면 반지름과 접선 90도는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걸 적나라하게 쓰는 건 2학년 때 나와, 3학년도 나와, 고등학교도 나와, 고1 때까지. 그래서 너무 중요한 성질이야. 요거랑 요거. 그래서 요것만 좀 적어놓고, 자 잠깐 쉬는 시간 합시다. 자, 잔소리만 심하게 하고 유형 하나 풀었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자 다음 유형도 비슷해.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 아까는 끈의 길이였기 때문에 길이와 관련된 문항을 물어봤다면 이번엔 넓이를 물어본 건데요.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좀 특이점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위에 보면 친절하게 그림이 잘 그려져 있죠. 그래서 658번 같은 경우는 바로 위에 있는 이 구조를 좀 참고해서 문제풀이를 하면은 쉬울 거고, 자 밑에 거 그냥 읽어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이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삼각형의 둘레길이를 따라서 떨어지지 않게끔 딱 닿아 있게끔 돌아가지고 제자리로 왔을 때 원이 지나간 자리에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아까랑 비슷해. 뭐냐면 원이 반지름이 2cm잖아. 요지는 뭐냐면 원하고 정삼각형의 한 편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있지. 이런 걸 무슨 관계라고 해서? 접선이라고 했었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선이라고 하고, 그때 교점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부른다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처럼 원칙적으로는 원의 중심에서 접점하고 연결하면 99m를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 직관적인 판단을 해볼래? 이 원을 여기서 이 정삼각형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쓱 움직이면 여기에 이렇게 눈밭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원을 이렇게 딱 대고 쓱 밀면 원이 지나간 자리에 눈이 다 치워지가 없죠. 그럼 그게 치워졌을 때 어떤 식으로 지워질까를 좀 상상을 해보면, 원을 위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끔 쓱쓱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은 눈이 지워지고 없겠지, 직관적으로만 봤을 때.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 반지름을 하나 더 이어서 그리는 거야. 그럼 지름이잖아.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게 반지름하고 접선하고 수직이면 지름하고도 당연히 90도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지름 하나짜리 이 분필 하나가 90도를 이루는 상태로 위아래로 쭉 움직인다고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위로 올리면 90도, 90도, 90도 됐다가 어디까지 딱 90도야? 이 정삼각형의 꼭지점이 접점이 되는 순간까지 딱 90도가 되겠지. 지름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몇 도를 이루고 90도는. 반대편으로 내려와도 90도, 90도, 90도. 그럼 이쪽 정삼각형의 꼭지점까지 딱 90도가 되겠지. 자, 그럼 눈은 어떻게 치워지는 거예요? 이 지름의 끄트머리조차도 다 눈이 치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처럼 생긴 모양만 눈이 치워지는 거겠죠. 자, 이해돼서 무슨 말 하는지? 자, 괜찮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이 정삼각형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원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름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이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붕 뜨면 안 되는 거고 여기 닿아 있는 건 유지한 상태로 회전을 시켜야 돼. 이렇게. 근데 잘 들어.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90도인 건 깨지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원이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원의 중심에서 이 녀석은 90도가 돼야 돼. 그럼 내가 아까 지름을 위아래로 쓱쓱쓱 움직인 게 사실 어디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밑에서도 좌우로 쓱쓱쓱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름이 90도, 90도, 90도 되다 보니까 딱 여기까지 몇 도야? 90도인 거 옆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야. 90도는 절대로 법칙을 어긋나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지름이 쭉 이렇게 따라오면 여기조차도 몇 도가 되는 거다? 90도가 되고 이 지름의 끝자락도 당연히 눈을 쓸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눈이 지워지더라. 그럼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지름이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가 되니까 이렇게 똑같이 사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 중간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말했잖아. 원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사실은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회전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름이 회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지름이 여기 기준으로 회전. 자,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 부분에서는 회전을 하다 보니까 눈이 치워지는 부분이 곡선 형태로 지워져서 부채꼴이 만들어지죠. 선분을 쓸고 지나갈 때는 평평하게 눈이 쓰러지니까 네모반듯하게 눈이 치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좀 비슷한 게 아까 내가 앞에서 풀어줬던 몇 번이죠? 657번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매우 유사하게 생겼어요. 오케이? 근데 아까는 이제 길이를 물어봤다면 이번엔 넓이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넓이 공식을 써야지. 자, 그럼 동일합니다. 여기 직사각형인데요. 내부에 있는 게 정삼각형이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랑 길이 다 같은 거잖아. 그러면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거 같아. 우리 2명 빠졌던 날에 합동을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다고 했냐면 합동은 삼각형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모양과 크기가 같은 다각형 또는 도형기, 평면 도형끼리는 무조건 합동을 쓸 수 있다는데 이 직사각형 세 개가 변의 길이가 서로 대응변이 되거나 같이. 그리고 이건 사실 뭐예요? 지름이죠. 지름이고요. 지름이다 보니까 각각의 직사각형이 긴 변과 짧은 변이 길이가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직관적으로 저 세 개를 몽땅 다 직사각형이면서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다.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 따로따로 세 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하나 계산해서 곱하기 3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곡선 부분은 무슨 모양이 만들어진 거야? 부채꼴이 만들어졌는데 아까랑 똑같이 얘기할 거야. 얘도 세 개의 부채꼴 합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는 구조 비슷하다 했죠? 60도, 90도, 90도가 되니까 남아있는 부분 아까처럼 또 몇 도야? 다 120도야. 다 120도야. 자, 그럼 파란색 부채꼴 3개 중심각 120도고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걸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누구의 반지름? 움직이고 있는 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죠.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더라고 옛날부터. 부채꼴의 반지름이 이거지? 잘 들어라. 내가 움직인 걸 아까 지름이 움직인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전한 이 부분은 부채꼴이 생기긴 했는데 반지름이 원의 지름과 같지? 그럼 애들이 계산하다 무슨 실수해? 이걸 반지름을 2로 생각한다. 이 원래 써있는 게 원의 반지름이 2 맞니? 2 맞죠? 근데 실제로는 2가 아니라 얼마인 거야? 지름이라는 거 이거 좀 조심합시다. 이거 있어서 틀린 애들이 제일 많아요. 알고 푸는 애들 중에서. 알겠죠? 구조상 어떻게 된 거야? 원의 지름이 부채꼴 입장에서는 뭐가 됐다? 반지름이 됐다. 자, 근데 모양과 크기는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서 곱하기 3을 하면 되는데 얘도 알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 120도짜리 3개 합치면 또 하나의 원이 돼버리죠. 맞죠? 자,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부채꼴 3개는 원칙은 곱하기 3을 하는 게 맞지만 합쳐고리가 하나의 원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반지름 4짜리인 원의 넓이를 계산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계산을 쭉 합시다. 자, 그러면 넓이 공식은 파이 r 제곱 360도분의 중심각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고. 자, 직사각형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로의 길이가 정삼각형의 뭐랑 같은 거야?
한 변의 길이랑 같죠? 6cm.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뭐랑 같다? 원의 지름이죠. 반지름 아니죠. 그래서 4를 곱하는데 똑같은 거 세 군데 생기니까 3을 곱해서 이거 다 더하면 답이 되더라.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5번 나옵니다. 자, 정리 다 하면 그 프린트 받은 사람은 프린트 꺼내고 책이 앞에 깨끗한 사람은 다각형을 피면 되겠어요. 일단 A단계부터 다 뽑아줬거든. 프린트 받은 사람은. A단계는 이거를 저번에 프린트 문제풀이 하면서 내가 다각형 전반적인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기억을 좀 더듬어서 A단계는 자기가 한번 재량껏 해오시고 B단계도 얘들아 원칙은 설명 안 해준 거는 숙제를 해오면 안 되지만 저번에 기본적으로 다각형과 관련된 얘기를 좀 쭉 다 했기 때문에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야. 이유는 뭐야? 복습이니까. 그냥 맡기고 좀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유형들 위주로만 해서 요거는 그냥 오늘 준 프린트 있죠? 그거는 다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B단계까지 내가 아마 B단계까지 뽑았나? 제일 뒤가 뭐니? 내가 기억이 안 나네. 80페이지인데 87까지 뽑아줬어? 아 그래? 숙제는 84까지 합시다. 프리뷰는 나중에 하고.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뒤에 다 하려고 그러네. 자, 그래서 B단계 위주로 좀 설명 남은 시간에 하고 가는 걸로 할게. 자, 일단은 내가 지난 시간에 좀 건드려주지 않은 게 유형 3번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76페이지. 1, 2번 유형은 니네가 할 수 있을 거고 집중 공략이라고 써있죠? 76페이지야. 첫째, 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2학년 때도 다각형과 관련된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와. 이등변 삼각형, 직각형과 첫 단원이야. 심지어 2학년 때. 근데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1학년 때 요 단원에 해당되는 문제풀이를 수월하게 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좀 팁을 짚어드리면 지금 보면은 3번 유형이 삼각형들이 다 각도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그냥 적어놔. 이건 경험자의 팁인데 삼각형에 이거 지금 현재 2학년 내신 대비하는 애들한테도 이 얘기를 토 나오게 많이 해요. 왜냐면 문제 접근을 못해. 쉽건 어렵건 여기서 도대체 뭘 써야 되지? 자꾸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애들한테 야 선생님이 삼각형에서 각도 계산하는 문제는 뭐 하라 그랬어?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하거든. 첫 번째는 내각의 합이 몇 도라고 알고 있죠? 180도인 게 이미 알지? 내각의 합 180도 관계식을 쓰던지 사실 이거보단 이게 더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거기 뭐라고 써있죠?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의 관계라고 써있는데 증명하고 우리 쓰자. 내각의 합 180도인 거 알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의 꼭지점에서 외곽은 두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각도 계산할 때는 하나만 주로 쓴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내각과 외곽 하나의 합은 180도다. 맞지? 그럼 직관적인 설명해볼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고 C 더하기 별표가 180도면 별표에는 누가 와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A랑 B를 다 써놔야지 더한 게 180도가 되지. 중요한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를 줄여서 그냥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관계라고 썼는데 이걸 살짝 명칭을 바꿔서 삼각형의 내외각 공식이라고 선생님은 부를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쓰라고 하고 있고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각도 계산하다 보면 정말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자, 이 공식의 뜻이 뭐야? 요거야. 그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한 외곽의 크기는 나머지 내각. 자, 잘 들어. 한 외곽이라는 건 외곽, 그러니까 세트로 내각이 뭔가 하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한 외곽의 크기를 계산할 때 항상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나머지 내각 두 개만 더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내각의 크기와 같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다시 두 내각의 합이 있으면 그걸 구할 수 있으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머지 내각의 외곽의 크기를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다. 이게 하나의 원리라는 거야. 그걸 줄여서 내외곽 공식이라고 앞으로 할 건데 시험 대비하면서 문제풀이 해보면 얘보단 얘를 훨씬 많이 써.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많이 추천을 한다. 자, 됐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걸 사실 해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잖아. 1학년 때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2학년 거 할 때 이런 부분 못해서 힘에 많이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히는 게 이 둘 중에 뭘 쓸까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 멘트 자체를 자꾸 머릿속에서 잊어.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 수 있는데 야, 내가 삼각형의 각도 구하는 문제 뭐 쓰라고 했어? 이거 아니면 이거요. 이걸 대답을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까먹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거 선생님의 팁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걸 적나라하게, 특히 요거를 적나라하게 쓰는 게 이제 유형 3번이라는 거야. 자, 그럼 앞에 있는 건 좀 쉬우니까 84번을 한번 바로 해볼게.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어줘도 이건 그냥 해와야 됩니다. 알았지? 복습이라서 그냥 써줄 거야. 그리고 지금 작도합동이랑 다각형 프린트가 아직 안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피드백을 해줄 테니까 오늘 숙제 해온 사람도 덜 고친 거 좀 갖고 오셔야 돼요. 특히 저번에 작도합동 덜 고친 사람 있을 거야. 하은이 혹시 다 고쳤니? 작도합동 다각형 저번에 시간에 와서 저 고친 거 기억이 안 나? 한번 찾아보고 갖고 와야 돼 어쨌든. 자, 그럼 볼게요. 바로 합시다. 그러니까 내외곽 공식이 생각보다 애들이 잘 적용을 못하는 게 구조적인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해서 그래. 자, 이거 물어봤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외곽 공식이잖아. 그럼 이 외곽이 어떤 삼각형의 외곽인가에 대한 분석만 하면 사실 길이 보여. 그럼 무슨 얘기냐? 나 이거 알고 싶은 거지. 그럼 이 노란색 각은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내각이지만 노란색 삼각형 입장에서는 선분의 연장선을 그어서 만들어진 외곽이잖아요. 그래서 내외곽 공식을 어디서 쓸 거야? 이 노란색 삼각형 입장에서 내외곽 공식을 한번 쓰려고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부족한 정보가 있어요. 삼각형의 내외곽 공식은 두 내각의 합이 나머지 내각의 외곽의 크기와 같다. 이걸 써먹어야 되는데 이게 없지. 그럼 이걸 어디서 구할까? 라고 봤더니 공교롭게도 이 각이 보라색 삼각형 입장에서 보니까 무슨 각이야? 연장선 그어서 만들어지는 외곽이더라. 그랬더니 반가운 게 뭐야? 보라색 삼각형에 두 내각이 나와있지. 그럼 무조건 두 개 더한 게 뭐랑 같다? 나머지 내각의 외곽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찾아나가는 거야. 나 1학년 때 딱 요 수준인데 요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애들이 2학년 삼각형 문제를 못 푼다라는 얘기야. 저걸 기본으로 깔고 풀어야 되거든. 애들이 저런데 못해. 그래서 오죽하면 너무 심각한 애들은 1학년 프린트 이거 줘 그냥. 이것부터 다시 하자고. 그래놓고 시험 대비하는 거야.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니. 그치? 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91도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요거라는 거잖아. 괜찮죠? 그래서 연습 적용하면은 131도가 답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찾아나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공략이라고 써있는 이유가 나만 중요시 생각하는 게 아니야. 풀이하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집중 공략이라고 써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면은 이제 다음 걸도 잽싸게 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한 것도 다 영상 올라가니까 집에서 한 번씩은 좀 보면 좋겠다. 추천이에요, 추천. 자, 다음 유형도 계속 이제 내외곽 연습하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볼게. 두 가지 풀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그림은 그냥 두 개 괜찮아요. 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삼각형의 각도 다루는 문제는 두 가지를 많이 쓴다 했잖아요. 내각의 180도, 내외각의 성질. 근데 이 문제는 골 때리는 건 뭐야? 삼각형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도 나름 집중 공략 이건 안 써있지.
근데 얘도 사실 중요해. 얘는 자 위에 있는 그림하고 아래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보면 위에는 있는데 아래는 없는 게 있어. 내가 일부러 지금 이걸 풀어주려고 하거든. 차이점 보이지? 위에 있는 그림 이게 연결돼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문제 풀 때 적용해야 되는 보조선이에요. 자, 선생님이 도형 풀 때 보조선의 참뜻이 뭐라고 했죠?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그림에다가 써먹기 위해서 그리는 보조적인 수단이야. 이거를 찾는 것에 대한 근거는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문제 풀이를 통한 감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론이에요. 자, 이론은 뭐야? 나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의 180도라는 걸 쓰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이 그림은 삼각형이 없었거든. 물론 사각형이 있어. 그래서 내각의 합이 360도인 걸 써도 되긴 해. 근데 그건 이제 요거 유형 순서상 뒤에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은 쓰면 안 돼, 순서상. 물론 우리 복습이니까 여기 다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더한 거 360도입니다. 해도 되긴 해요. 복습할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순서상 이거는 좀 그렇고, 이걸 왜 그었는지만 취지만 알면 돼. 왜 그었어? 이걸 그으면 두 가지 개이득이 있다. 첫 번째, 삼각형이 작은 거 하나 만들어지고 큰 게 두 개가 만들어져. 그래서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 강조했잖아. 내각의 합이 180도입니다라는 걸 쓰는 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 첫 번째 그림은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 문제는 안 어려운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만 알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작은 삼각형 보면 이각하고 이각하고 이거 더한 게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180도잖아. 근데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 이것만 따로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해요. 이것만 따로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해요. 근데 뭐는 알 수 있냐면 A 더하기 B가 몇 도인지 구할 수 있어. 왜? 180도에서 140도를 빼면 되잖아. 그래서 40도에는 자, 쓰는 것마다 다 의미가 있어. A랑 B를 쓰는 게 무슨 행위인지는 알겠니? 내가 사전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못 구한다 그랬지. 못 구한다 그랬지. 그럼 모르는 거야. 항상 생각해야 돼. 1학년 1학기 식계산할 때 힘들었던 친구들이 특히나 이제 나중에 딴 거 공부할 때 뭐가 힘들냐면 이렇게 모르는 대상이 있을 때 미지수를 두라고 분명히 니네가 공부를 했거든. 어떤 거 미지수 두는 거라고요? 모르는 거.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거 니네 최대한 빨리 깨부셔야 된다. 모르는 게 있는데 미지수를 안 쓰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보통 애들이 미지수를 두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모르니까 그냥 A라는 값, 모르니까 B라는 값 이렇게 이름만 써놓으면 유치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나 이거 몇 도인지 몰라. 근데 A입니다라고 아는 척하는 거. 뭐라고요? 아는 척하는 거. 근데 아는 척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A 도, B 도 이렇게 써놓으면 각 A, 각 B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 그러면 A와 B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 결국엔 지금 뭐 한 거예요? 식을 하나 세운 거예요. 니네가 1차 방정식 활용 공부할 때 힘들었던 이유가 뭐야? 미지수를 뭘 쓸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보통은 물어보는 거 미지수 많이 썼지? 근데 니네도 아마 비슷했을 거야. 물어보는 거 미지수 두면 틀리는 문제들도 있었거든. 그게 고난이도야 니네한테. 그래서 원래는 모르는 거 미지수 두는 게 맞는 거지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 두는 건 사실 올바른 표현은 사실은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모르는 대상이 있으면 그거를 미지수를 두고 식을 세우는 게 합리적인 방식인데 보통의 식 세우기 활용 문제는 이거 구하세요 라고 써있으면 그거 그냥 미지수 두고 니네가 많이 풀었어. 그런 게 한 10문제 중에 7문제 정도는 돼. 근데 나머지 30% 정도의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거 미지수면 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하면 거속시 문제나 정가원가 돈계산하는 이런 문제는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게 특히나 구하고자 하는 거 미지수면 틀리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걸 지금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2학년 1학기 거 선행 나가보면 1학년 1학기 때 1차 방정식 공부했던 게 유형이 또 나와. 그때 가서 내가 1학년 때 니네 이렇게 풀었다? 2학년 때 이렇게 푼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비교 설명을 나중에 좀 해줄게. 알았죠? 자, 그때 그거 가서 얘기하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모르는 대상이 있으면 제발 미지수는 씁시다. 이걸 구하는 게 아니죠. 이거 구하는 거잖아. 아니 쌤, 문자가 3개나 있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모르는 거 그냥 다 놔봐 한번. 삽질해도 좋아. 헛짓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한번 미지수 쓰는 연습을 좀 해보란 말이야. 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문제 해결력이 이런 데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기가 막힌 거 보여줄게. 난 이거 알고 싶은 거지. 얘는 사실 관심이 없죠. 계산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삼각형이 내가 아까 두 개 만들어진다 했잖아. 하나, 둘, 세 개 더한 것도 180도가 돼야 되지. 전체 삼각형이 내가 되니까. 자, 그럼 주황색 기준으로 보면 x 플러스 25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0까지 주황색 내각 다 더한 것도 몇 도야? 180도가 돼야 되죠. 자, 이걸 통해 우리 또 느끼고 넘어갑시다. 나는 x가 알고 싶은 거지 a랑 b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보통 이런 일이 니네가 미지수를 쓴 게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면 높은 확률로 지워져요. 국룰이에요. 지워지는지 확인해 볼래? 이게 몇 도라는 거야? 40도잖아. 그럼 여기다가 자신 있게 40도 써먹으면 a랑 b 분자가 싸그리 지워지지. 이런 식이야 보통 식세우기가. 그래서 항상 내가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얘기해. 야, 모르는 거 있으면 제발 문자 좀 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그리고 여지없이 3학년 때까지도 이렇다니까? 이거 지워져. 이렇게 안 구해도 되는 거야. 100%는 아닌데 확률이 그럴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거 넘기면 x가 나와요. 나오겠지. 자, 60이고 85니까 넘기면 몇 도요? 95도인가요? 그래서 나오죠. 자, 지금 무슨 컨셉으로 풀었어요? 내각이야 180도를 쓴 거죠. 자, 그게 이제 이 문제 풀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은 거는 내외각 공식을 쓰라고 했지. 선생님 취향상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자,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내외각이면 첫 번째 삼각형에서 쓰는 거지 얘들아. 삼각형 없어. 그럼 쟤처럼 뭔가 손을 그어야 돼. 근데 내외각이니까 삼각형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지금 보면 다 내각들밖에 없잖아. 외각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만족하기 위한 보조선을 어디다가 그으면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줄게. 저렇게 그으면 삼각형 하나, 둘 생긴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x라는 각이 빨간색 라인에 의해서 두 군데로 쪼개졌지. 또 질문해 볼게. 이 부분만 몇 도인지 구할 수 있어? 모르겠죠.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쓰라고. 이렇게 꼭 써야 돼 제발. 그래서 요만큼만 a라고 하면 나오고 반대편도 얼마인지 몰라? b라고 하면 나오고. 이렇게 쓰는 게 절대로 삽질하는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별거 아닌데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다 식이에요. 식인데 문자를 자신 있게 못 다루는 애들이 생각보다 잘 못 풀어. 쫄지 마. 문자 많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애들의 습성인데 그걸 깨부셔야 돼. 알았지? 틀려도 되니까 해보란 말이야. 자, 그럼 이러면 뭐가 좋아? 내가 미지수 드는 건 아는 척 하는 거라 했지. 그러면 나 뭐 알아요? 요 삼각형에 두 내각을 알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야?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내각의 외곽의 크기와 같다. 이게 내외각 공식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뭘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반대편도 똑같이 삼각형이 있는데 반대편 삼각형은 20도랑 B를 내각으로 갖고 있지. 똑같아. 두 내각의 합이 뭐랑 같은 거야? 나머지 내각 크기가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0 플러스 B라고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자, 눈에 보이나요? 140도 아직 안 써먹었는데 왼쪽 표시한 거랑 오른쪽 표시한 거랑 이거 두 개 다 더한 게 몇 도가 돼야 되는 거야? 140도야. 자, 근데 선생님 A랑 B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A, B는 소거돼야 돼? 지워져야 돼? 안 지워져야 돼? 지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지워지지 잘 봐라. 좌변이 A 더하기 B 플러스 45는 140이지. 그래서 넘기면 95가 된단 말이야. 근데 위에 거를 쫙 째려봤더니 A랑 B랑 쪼개진 게 이유가 뭐였어? 빨간색이 X가 빨간색에 의해서 두 군데로 쪼개져서 나눠놓은 거잖아. 근데 공교롭게도 두 개 더하기 얼마예요? X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인 거야. 결국엔 지워졌어? 안 지워졌어? 지워졌지? 그래서 내가 공룰이라고 한 거야. 알겠죠? 자, 풀이만 봤을 때는 내각의 성질과 이거지? 내각이야 180도 두 가지 풀이를 병행을 했는데 일단 배우고 갔으면 하는 건 두 가지 쓸 수 있다는 거 꼭 명심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떠나서 왜 이걸 그었는지 취지에 대해서까지만 좀 이해하고 가면 되겠습니다요. 자,
뒤에를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일단은 좀 풀어오십시다. 해오시고 뒤에 유형 8번부터는 내가 저번에 뭐 내각계약 공식, 대각선의 공식 설명했던 게 있으니까 그거 토대로 좀 풀어오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교재 민영이 저번에 빠졌던 두 사람은 금요일은 좀 빨리 오는 거야 알았지? 자 오늘 고생했다 보내줄게요.